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음성학과 의문론 다시 일주일 만에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음성학과 의문론의 강의를 맡은 호남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언어치료학과의 변혜원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배우셨던 내용들 잘 기억나시나요? 이번 주에는 언어의 특성의 마지막 과정인 조음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음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와 함께 이번 시간 조음 과정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짧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음에 대한 어떠한 특성들을 좀 파악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실 내용들은 자음에 대한 조음 위치에 따른 분류와 조음 방법에 따른 분류를 학습하는 게 오늘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분들 아마 잘 기억나실 텐데요. 자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어떻습니까? 이 성도에서 울려온 이런 소리들이 방해를 받는 소리라고 지난 시간에 기억나실 겁니다. 자, 어디에 방해를 받는다? 바로 조음 기관에 방해를 받는 겁니다. 성도의 중앙부로 이렇게 올려온 소리가 바로 그 조음기관이라고 하는 혀나 턱, 입술 이런 것들에 방해를 받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자음의 성질을 파악하기 위한 또한 자음을 명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바로 방해를 받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예컨대 자음이라는 게 방해를 받는 소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장애음이라고 부르죠. 자, 이 소리가 어느 위치에서 방해를 받느냐? 자,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조음 위치가 어디냐입니다. 예컨대 어떠한 자음 소리는 이와 같은 두 입술에서 막았다가 이 두 입술에서 소리가 나는 방해를 받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자, 또한 두 번째는 어떠한 방법으로 방해를 받느냐이죠. 예컨대 어떠한 소리들은 막았다가 터트리는 소리가 있을 테고요. 또한 어떠한 소리들은 아주 작은 좁은 틈으로 공기의 기류를 지속적으로 흘려보내면서 나는 소리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 같은 다양한 조음 방법에 따라서도 우리는 자음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수업의 핵심은 여러분들께서 조음 위치에 따라서 자음이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그 다음에 조음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이번 시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자음의 분류에 대해서 지금부터 간단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음 위치에 따른 자음의 분류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자음은 지난 시간에 보셨다시피 양순음, 순치음, 치음, 치경음, 후치경음, 치경경국의 권설음, 경국의 연국의 국의수음, 인두음, 성문음. 자, 이렇게 조음이 되는 위치는 다양한 위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것만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소리들이 어떻게 특징이 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죠? 이게 어떠한 구별적인 특징일까요? 네, 맞습니다. 자, 이거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 말에 있는 조음 위치이고요. 검은색은 우리나라 말에는 없지만 이 세계 언어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조음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히 이 중에서도 이 붉은색으로 표기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우리나라 말에 있는 이 조음 위치를 기억하시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소리들이 있음을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저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순음이 있습니다. 네. 자, 양순음. 벌써 그 이름 자체가 이게 한자어지 않습니까? 자, 양순음. 자, 특히 이게 좀 법칙이 있어요. 여기에는 좀 적혀 있지는 않은데 앞에가
아래쪽 조음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쪽 조음기관이 관여되는 게 앞에 먼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위쪽 조음기관입니다. 우리의 조음기관에 따른 명칭은 아래쪽 조음기관, 위쪽 조음기관의 순으로 이름을 붙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이거는 지금 양순음, 두 개의 순자가 어디 위치일까요? 한자어로. 예, 입술이죠, 입술. 우리 사자성어에 순망치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실이다. 네, 이런 사자성어에 그 순자가 입술이에요. 자, 양순음, 두 개 입술에 나는 소리다. 이런 경우는 이제 두 개 입술이 관여되는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순치음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순치음일 경우에 앞에가 아랫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랫 입술이 되어 있고요. 취가 윗기관. 그래서 순치음, 아랫입술과 윗 이빨이 관련되는구나. 이걸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명명이 되어 있는데 하나씩 지금부터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양순음, 양, 두 개의 입술에서 나는 소리. 자, 방해를 받는 위치가 그러면 두 개의 입술이 되겠죠. 자, 두 입술이 조음에 관계하는 소리를 우리는 양순음이라고 합니다. 자, 양순음. 자, 한국어에는 어떤 소리들이 들어가냐면요. 네, 이런 소리들이 양순음에 들어갑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이런 것들 명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비읍이라고 명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자음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명명할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음성적인 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실제 나는 소리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국어의 브, 뿌, 프, 무. 네, 이런 소리들이 양순음입니다. 한번 실제로 해보시면 이런 소리 낼 때 두 입술이 붙었다가 떨어지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쉽게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저랑 같이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브, 뿌, 프, 무. 네, 아주 예민하신 분들은 이 두 개의 입술이 붙는 그 타이밍까지도 이게 다 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통 그런 분들이 어학에 좀 이렇게 좀 재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자, 이 양순음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조음 위치에 방해를 받냐면 순치음입니다. 순치음. 자, 근데 지금 빨간색으로 안 되어 있죠? 네, 그 얘기는 우리나라 말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순치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쪽에 오는 게 아랫 조음기관이고요. 두 번째 오는 게 윗 조음기관이니까 순치음은 아랫 입술하고 윗니가 관계하는 소리를 우리는 순치음이라고 합니다. 자, 영어에 있습니다. 영어에. 자, 우리가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요, 이 순치음 이런 거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우리나라 말에서는 F하고 P하고 둘 다 P로 소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후라이팬 할 때 팬, 뭐 팬 할 때 팬, 후라이팬, 팬. 이게 사실 구분 안 되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F하고 P가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푸 할 때 입술이 약간 말 때 요 순치음, 이게 순치음이에요. 아랫 입술이 윗 이빨 쪽에 살짝 말려서 나는 소리. 네, 팬. 네, 팬 할 때 그 소리. 자, 뒤에 V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게 영어 좀 잘하시는 분들 이거 V라고 하지 뭐 V 이렇게 발음하진 않아요. 자, when 할 때 그 V, V 이런 게 순치음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소리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순치음이라는 거 모르셨던 분들은 오늘부터 내가 이 순치음을 잘 연마해서 아주 영어에 발음을 잘 해보자라고 마음 먹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세요. 자, 이게 순치음이다. 자, 세 번째는 치음입니다. 자, 치자는 뭘까요? 이빨이죠. 이빨이지 않습니까? 자, 기류의 협착이나 폐쇄가 윗니의 뒷부분에서 일어나는 소리입니다. 자, 윗니의 뒷부분에서 일어나는 소리입니다. 치음. 네. 자, 이 치음하고 비슷한 동의어로 치간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치간음 하면 여러분들이 딱 떠오르시는 그 소리가 있을 거예요. 이 영어 잘하시는 분들 치간음도 잘하십니다. 자, 치간음 대표적인 발음이 뭐가 있을까요? 네. 네, 이런 소리죠. 번데기 소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TH로 시작되는 거. 네. 자, 이거 땡큐
할 때 thanks. 혀를 물면서 땡 하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이게 치음, 치간음이에요. 시옷 소리들을 보면 이렇게 치간음 해서 발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걸 또 치간음화라고 특별히 부르는데요. 예를 들면 뭐 했어 라는 표현도 했어, 했어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들 좀 간혹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 네, 이 치조에서 발음되는 게 아니라 치간, 이빨 사이에서 발음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소리입니다. 네, 잘못된 발음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조음이치에 있다. 자, 종합하면 지금까지 양순음, 자, 순치음, 치음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자, 이런 소리들이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또 다양한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가 있냐면요. 자, 치경음이 있습니다. 치경음. 자, 이제 붉은색이니까 좀 붉은색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자, 치경음. 네, 영어로 알베올라. 알베올라 리치. 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그때 리치 등산화 신으시거든요. 리치화. 리치라는 게 발 밑창을 얘기하잖아요. 리치화라는 게. 예, 알베올라 리치. 우리 그 지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만 치조, 치경. 이빨 뒤쪽에 이렇게 약간 각진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등산화 리치화가 밑창이 각이 져 있는 겁니다. 자, 윗 잇몸 부근에서 기류의 협착이나 폐쇄가 일어나는 소리입니다. 네, 바로 이 윗 잇몸 부근, 이 부분이 뭡니까? 이게 치경이죠. 자, 치경. 다른 말로 치조. 뭐 어떤 걸 쓰셔도 같습니다. 알베올라 리치. 네, 이 부분이죠. 자, 우리나라 말에 뭐가 있습니까? 드, 뜨, 트, 느, 스, 쓰. 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말에서 굉장히 많네요. 제가 보니까 이 치경음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 치경음을 잘하는 게 우리나라 말을 잘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다. 자,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에 상당히 많습니다. 자, 치경음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소리들이 있느냐? 경국의 치경음이 있습니다. 자, 이 다른 겁니다. 치경음이 다른 거고 이 경국의 치경음. 또 밑에 나오는 치경 경국의 음. 이 세 개가 다 다른 거예요. 자, 이거는 네, 경국의 치경음입니다. 네, 자, 이건 소리는 뭐냐? 혀끝이나 혓날이 자, 어디다? 후치경부. 네, 그 치경, 치조의 약간 뒤쪽이에요. 경국의 쪽이 약간 가깝죠. 네, 이쪽에 닿아서 나는 소리를 우리는 경국의 치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 위치가 어디냐? 감이 안 잡힌다. 자, 영어에서 쉬 소리 있죠? 쉬 할 때 그 소리가 경국의 치경음의 발음 위치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예, 이런 그 소변 볼 때 쉬야 할 때 그게 경국의 치경음이에요. 자, 저는 이제 언어치료학과에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언어치료학과에서 보면 특히 뭐 청각장애 아동들이라든지요, 아니면 아주 어린 그 언어 발달장애 아동들이 발음이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마찰음, 원래 쓰 소리가 치경에서 나는 치조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나중에 배우시겠습니다만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치조 마찰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치조 마찰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나중에 아마 다른 뭐 수업 때 배우신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이 발달적으로 봤을 때 발음에서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예요. 스 소리나 스 소리는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소리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못하니까 아이들 처음 발음할 때 이 좁은 틈으로 이 기류를 이 마찰시키는 이 소리가 어려우니까 쉬 소리부터 가르칩니다. 언어치료에서는. 그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쉬라고 하는 게 발음이 훨씬 더 쉽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그때 하는 이 쉬가 뭐다? 경국의 치경음이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치경 경국의 음. 또 이건 다른 겁니다. 자, 치경 경국의 음. 이거 다른 겁니다. 자, 얘는 약간 경국의 음입니다. 실은. 경국의 음에 가깝습니다. 자, 보시면 경국의 앞쪽. 네, 경국의 앞쪽이에요. 즉, 치경과 가까운 쪽에서 조음되는 소리를 우리는 치경 경국의 음이라고 합니다. 네, 경국의 앞쪽, 치경하고 가까운 곳에 조음되는 소리더라. 자, 어떤 소리들이 있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국어에서는 파찰음, 네, 이 파찰음, 즈, 쯔, 츠 이런 소리들은 치경 경국의 음입니다.
자, 이 파찰음, 이 뒤에서 이제 좋은 방법대, 네, 파찰음이라는 걸 또 알려드릴 텐데, 이 파찰음이 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특이한 소리입니다, 이게. 자, 아마 이 수업 때,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또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는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국제음성 기호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이제 다다음 주에 그 실제 말소리를 받아 적는 수업들을 하시게 될 텐데요. 그때, 말소리를 보다 과학적으로 받아 적는, 이제 그런 걸 전사라고 하죠. 네, 트랜스크립션, 전사. 전사를 잘하기 위해서 이 IPA라고 하는 국제음성 기호를 써요. 여러분들이 그 어학 배우실 때 그 영어 사전에 보시면, 요즘에 영어 사전이 없죠. 다 컴퓨터로 하시는데 예전에 보면 영어 사전 보시면요. 발음 기호 적혀 있지 않습니까? 발음 기호. 네. 그 발음 기호가 IPA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 파찰음이라는 소리가 워낙 특이한 소리라서 IPA에 독립적인 기호로 있는 게 아니라 네, 특수 기호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한 기호. 네, other symbols라고 해서 특이한 그 기호에 다른 소리들을 붙여서 나게 돼 있어요. 자,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 있는 좀 특이한 소리 중에 하나인데, 자, 이 소리가 위치가 어디다? 치경, 경구겸이다라는 거. 예, 반드시 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이런 소리들이 있습니다. 자, 또 어떤 소리가 있는지 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네, 대표적인 이 중국어에 있는 소리죠. 권설음. 리트로플렉스라고 하는 권설음이 있습니다. 자, 리트로플렉스. 자, 평평하게, 리트로, 거꾸로. 네. 혀 끝이나 혀의 위표면이 입천장에 닿거나 접근해서 조음되는 소리입니다. 자, 이 소리 어떻게 발음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마 이 수업을 중국어를 하시는 분들도 듣지는 않으시긴 할 텐데, 그분들이 이 발음 아주 정확하게 하십니다. 중국어에 시라고 하는 발음이 권설음이에요. 네. 중국어로 나는 중국인입니다. 我是中国人. 네. 나는 한국인입니다. 我是韩国人. 네, 지금 제 발음이 원어민이 들으셨을 땐 이상할 수 있는데 이 실 발음은 제가 예를 들어 든 거예요. 자, 사실 우리가 외국어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발음 잘하는 거잖아요. 자, 이 권설음, 혀를 거꾸로 이렇게 말아서 내는 요런 소리, 이게 중국어에 있다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구개음입니다. 자, 혀몸이 경구개부에 닿거나 접근해서 조음되는 소리를 우리는 경구개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소리들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소프트 팔렛, 네, 벨러라고 하는 소프트 팔렛. 자, 영구개음입니다. 이거 우리나라에 있죠,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자, 우리나라에 있는 소리들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혀몸이 자, 연구개부에 닿거나 접근해서 조음되는 소리를 우리는 연구개음이라 하더라. 자, 국어에는 자, 뭐가 있느냐? 자, 우리나라 말에는 폐쇄음 크, 이런 소리들 다 연구개음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음 예, 이런 소리들이 전부 다 연구개음에서 난 소리들입니다. 위치가. 네, 연구개음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보시면 국외수음이 있습니다. 국외수, 우블라라고 하는 부위. 아마 이 수업을 계속 듣고 계신 분들은 지지난 시간대 아마 해부학 얘기할 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국외수음은 뭐냐? 이 참 신기한데요. 국외수라는 게 어디입니까? 위치가. 네, 영국의 가장 끝부분이에요. 예, 목젖이죠, 목젖. 우리가 말하는 목젖. 요게 혀몸이 닿습니다. 혀몸이 닿아서 영국의 끝부분에 국외수에 닿아서 조음되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 이거 아랍어에 많이 있습니다. 아랍어에. 예, 아랍어에 아락 이런 소리들 다 국외음 소리예요. 국외 소리예요. 그래서 국외수도 조음 위치로 될 수 있더라. 자,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연구개음, 이거 우리나라에서 네, 발음된 소리니까 이런 것들 잘 정의를 알아두셔야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마지막으로 두 개 더 남아 있습니다. 조음 위치가. 자, 하나는 인두음입니다. 인두음. 자, 인두음. 파링잘 웰. 인두. 어떻습니까? 혹시 이런 언어치료 쪽을 혹시 좀 전공하셨던 분들이 혹시 이 수업을 들으신다면
이게 굉장히 의아해하세요. 자, 왜냐? 인두라고 하는 이 파링자, 인두벽은 이게 좋은 기관이 원래 아니거든요. 자, 인두가 어디 있느냐? 손가락을 하나 쭉 넣게 되면, 쭉 넣게 되면 어딘가에 닿겠죠. 그 닿는 그 위치가 인두입니다. 네. 인두가 이게 조여주면서, 네, 이 영구계랑 인두를 합쳐서 연인두를 하거든요. 이게 조여주면서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발성기관이 아니고요. 삼킴의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음식물 덩어리를, 네, 식괴라고 하는데요. 음식물 덩어리를 이 식도로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사실 인두입니다. 근데 아랍어에서는, 이 아랍어가 참 놀라운 이 언어인데요. 아랍어에서는 이 인두음이 있습니다. 인두음이. 인두의 소리가 난다는 거죠. 조음이 인두강에서 이루어지는 이 소리들을 인두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보다 더 중요한 건 성문음이 되겠습니다. 성문음. 자, 이건 뭐냐? 성대가 조음기관으로 사용되어 조음되는 소리입니다. 자, 성대도, 네, 조음기관이죠. 조음기관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원래는 성대는 발성기관인데, 네, 우리나라 흐 소리, 히읗 소리는, 네, 성문에서 납니다. 하하하 할 때, 흐흐. 네, 이런 소리 전부 성대 쪽에서 나죠. 자, 성문음. 그래서 다시 종합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각각의 조음 위치들을 보셨는데, 결국 조음 위치가 어떻다? 종합하면 이거죠. 양순음이 있고요. 순치음, 치음, 치경음, 후치경음, 치경 경구계음, 권설음, 경구계음, 영구계음, 구계수음, 인두음, 성문음 이런 게 있더라를 지금까지 배우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양순음, 치경음, 치경 경구계음, 영구계음, 성문음 이런 거는 우리가 우리나라 말에 있으니까 반드시 그 정의와 위치를 아셔야겠다라는 거.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으면 아주 잘 들으시고 계신 겁니다. 자, 이어서 지금까지 앞에서 이제 조음 위치를 살펴보셨으니까요. 자, 이어서 조음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음 방법에 따라서는 먼저 크게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이거예요. 기류가 중앙 통로에서 일어나는 방해 정도에 따라서 다막음 소리냐 덜막음 소리냐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막음 소리라는 게 뭐냐? 간단합니다. 구강에서 기류를 완전히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를 우리는 다막음 소리라고 합니다. 자, 구강에서 기류를 완전히 막았다가 다 터트리는 거. 구강에서 막으면 다막음 소리. 자, 그 다음에 덜막음 소리는 뭐냐? 성도의 한 부분을 좁혀서 기류를 통과시켜서 내는 소리를 우리는 덜막음 소리라고 해요. 네, 한 부분을 좁혀서 그 사이로 기류가 통과돼서 나는 소리를 얘기합니다. 자, 다막음 소리의 분류를 보시면 비강의 공명을 동반하고 나는 이 소리를 우리는 비강 다막음 소리라고 해요. 자, 다른 말로 비강 폐쇄음이라고 합니다. 자, 비강, 비강 다막음 소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느냐? 비강의 공명을 동반하지 않고 나는 소리. 이건 구강에서 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강 다막음 소리라고 합니다. 구강 폐쇄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다 막거나 일부 덜 막거나 이제 그런 다막음 소리, 다 막으면 다막음 소리고요. 일부 덜 막으면 덜 막음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강 폐쇄음이 있고 구강 폐쇄음이 있더라 정도 우리가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우리가 비강 폐쇄음, 비강의 공면을 동반하고 나는 소리, 비강 폐쇄음. 그 다음에 비강의 공면을 동반하지 않고 나는 소리, 구강 폐쇄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강 폐쇄음은 또 세 가지 종류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만큼 몇 번 막느냐에 따라서 이게 구분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먼저 대표적인 게 파열음이 있고요. 또 뭐 같은 얘기지만 폐쇄음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동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탄설음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거죠. 즉 구강 폐쇄음은 구강 다막음 소리는 세 가지 유형이 있더라.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시죠. 파열음 또는 폐쇄음. 이거 어떤 거냐? 성도의 일부를 완전히 막았다가 뻥 터트리면서 나는 소리를 우리는 파열음이라고 합니다. 자, 대표적인 소리가 뭐가 있나요? 많죠. 대표적인 소리가 파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한번 입술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과장되게 보여드릴게요. 파. 네, 지금 좋은 기간 제 입술이 어땠습니까? 완전히 이 압축이 됐다가 터트리지 않습니까? 자, 플라시보라고 합니다. 이거를 터트린다. 또는 네, 폐쇄음은 이제 막는다는 의미로 스탑, 폐쇄음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야, 이런 소리가 자, 파열음입니다. 완전히 막았다 터트리는 소리. 자, 그 다음에 전동음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 이건 우리나라만은 없어요. 자, 트릴이라고 해서 막았다가 터뜨렸다를 2회 이상 반복하는 거. 자, 아르르 소리들 있죠? 네. 뭐 까르로스 할 때 스페인어 이런 데 많아요. 아르르. 네, 이런 것들. 르르 할 때 보시면 마치 그 드릴이 이렇게 막 진짜 이 돌아가는 것처럼 혀가 굉장히 빠르게 반복해서 이거를 막아주죠. 막았다 터뜨렸다를 하죠. 네, 이거 전동음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탄설음이 있습니다. 자, 이 우리나라 말에 있어요. 자, 리을 소리가 탄설음인데요. 완전한 폐쇄가 이루어지지만 지속 시간이 짧습니다. 자, 랄랄라 해보십시오. 랄랄라. 랄랄랄. 네, 굉장히 짧죠? 랄랄랄. 살짝 닿았다 바로 지금 이게 네, 떨어지잖아요. 이런 거 탄설음이라고 해요. 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종합하면 구강 폐쇄음에는 완전히 막았다 터트리는 파열음이 있는 거고요. 아니면 2회 이상 이거를 이렇게 튕겨주는 이런 전동음이 있고요. 자, 그리고 아주 짧게 네, 아주 튕겨주는 이런 탄설음이 있더라. 요 세 가지 네, 잊지 말고 잘 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덜 막음 소리. 우리 다 막는 소리가 있으면 덜 막는 소리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덜 막음 소리는 어떤 게 있느냐? 완전한 폐쇄를 동반하지 않는 소리를 우리는 덜 막음 소리라고 합니다. 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네, 마찰음이 있죠. 마찰음. 네, 프리케이티브, 마찰음이 있습니다. 자, 이거 뭐냐? 네, 난기류, 터뷸런스라고 하는 난기류가 생기도록 구강 통로를 좁혀서 내는 소리예요. 아주 좁은 틈으로 공기가 빠르게 지나가다 보면 자, 뭐가 생기나요? 네, 소음이 생기죠. 소음이 생기잖아요. 네, 그 소리가 마찰음이에요. 네, 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마찰음 뭐가 있습니까? 아, 너무 잘 아시네요. 대표적인 게 이런 소리가 있죠. 이거 우리나라 마찰음이에요. 자, 이 소음이에요. 이게 소음. 아주 좁은 통로를 바람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면서 나는 소리죠. 예, 이런 거 마찰음입니다. 자, 덜 막잖아요. 그래서 덜 막음 소리예요. 자, 그 다음 접근음이 있습니다. 자, 이 통로가 넓어서 난기류는 형성되지 않지만 네, 이런 덜 막는 소리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설측음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말에 있죠. 혀의 측면에 기류가 만들어지는 그런 소리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종합하면 뭐다? 네, 자, 완전히 다 막아서 내는 이런 네, 소리가 있는데 특히 구강 다막음 소리에는 파열음, 전동음, 탄설음이 있고 자, 덜 막음 소리에는 마찰음, 접근음, 설측음이 있더라. 자, 이게 핵심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요, 우리나라 말 중에서는 특히 언어음 중에서 우리나라 말 중에서는 좋은 방법이 굉장히 복잡한 소리가 있습니다. 자, 이 소리인데요. 파찰음. 제가 아까 앞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파찰음. 우리나라 말소리 중에 파찰음 뭐 있었죠? 이거 있었죠, 이거. 네, 같이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이거. 이런 소리들이 파찰음 소리입니다. 이거 대표적인 게 파찰음이죠. 네. 자, 이 파찰음이라는 성분은 참 묘한 소리입니다. 이게 사실 어려운 소리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외국인들이 이런 파찰음 소리를 못하더라도 우리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제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복잡한 소리니까. 자, 폐쇄음, 폐쇄 성분. 이게 막아주는 성분하고요. 마찰 성분. 이렇게 소음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막혔다가 마찰하는 소리. 이래. 막혔다가 슉 소리. 이 같이 있는 이런 소리니까 이게 파찰음입니다. 즈쯔츠 이런 소리들이 파찰음이더라. 자, 이런 성분도 있더라. 다막음과 덜막음이 같이 복합적으로 있더라. 네, 이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폐쇄음과 마찰음을 모두 가지고 있더라. 이게 핵심인 거죠. 자, 파찰음 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좋은 방법에 따른 자음 분류 방법을 도식화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방법에 따른 자음의 분류인데요. 보시면 조음시 성도의 일부가 막히느냐. 이거 좋은 방법에 따른 분류예요. 자, 좋은 방법 이거예요. 조음시 성도의 일부가 막히느냐. 막히면 자음, 다막음 소리고요. 네, 완전히 안 막히면 덜막음 소리죠. 자, 그러면 완전히 막힌 다막음 소리는 비강 통로가 차단됐느냐에 따라서 차단됐으면 구강 다막음 소리가 되는 거고요. 차단되지 않았으면 비강 다막음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회잖아. 이 막음이 1회냐? 1회면 폐쇄음이나 탄설음이고요. 자, 아까 1회가 아니라 2회 이상이면 뭐라고 그랬죠? 트릴, 전동음. 기억나시죠? 이거 까르르 쌀 때 전동음이 되는 겁니다. 지속 시간이 짧으면 뭐다? 탄설음이고요. 자, 탄설음, 폐쇄음 중에 짧으면 탄설음. 네. 짧지 않으면 폐쇄음이더라. 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난기류가 생성될 때 마찰성이 있으면 마찰음이고요. 없으면 접근음이더라. 아까 보셨던 것들을 좀 도식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도식화를 해서 좀 그려보시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아주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 말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음성적으로.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모국어를 쉽게 배우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과학적으로 이해하신다면 결국엔 이 수업은 결국 나중에 발음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 네, 발음장애 또는 다른 말로 조음 의문장애라고 하는데 이런 아이들 나중에 도와줄 때, 교육할 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런 발음에 대한 구조를 알게 되면 설명도 쉽게 해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목적에서 좀 더 주의 깊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배우셨던 거 다 기억나시나요? 오늘 배우셨던 거 자음의 위치 그리고 자음의 방법, 방해를 받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위치와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음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내용들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